뉴욕시 공립학교가 설날을 맞아 사상 처음으로 휴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국제사회가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뉴저지주 상원에서 빈곤층 임대주택 지원 프로그램의 연장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접촉에 이어 침이나 소변 등 책으로도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고됐습니다. 주유소나 ATM기에서 발견되던 스키밍 장치가 슈퍼마켓 셀프 계산대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설날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설날을 맞아 사상 처음으로 휴교했고 한국과 중국의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테너플라이 초등학교. 설날을 맞아 음악회 공연이 한창입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도 하고 연주가 끝나자 큰 박수로 격려합니다. 교실에 마련된 또 다른 행사장에서는 한국 전통놀이가 한창입니다. 난생 처음 윷놀이도 해보고 다른 쪽에서는 토호놀이가 인기입니다. 종이로 접어 만든 딱지치기와 제기차기까지 오늘 하루 한국의 전통놀이를 마음껏 경험해봅니다. 오늘 설날을 맞아 뉴욕시 공립학교는 사상 처음으로 휴교했으며 뉴저지 지역도 일부 학교가 휴교에 동참했습니다. 명절날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노르드에 위치한 은혜 요양원. 세종 솔로이스트가 요양원의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귀에 익숙한 전통음악은 아니지만 손자 손녀 같은 젊은이들의 방문이 반갑고 고맙기만 합니다. 너무 뜻깊은 것 같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좋은 음악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드려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설을 맞아서 이렇게 거동이 어려우셔서 음악회를 못 오시는 어르신들을 직접 뵙고 이제 음악을 선물하면 좋겠다. 그리고 음악을 함께 나누는 그런 취지에서 여기 와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게 됐습니다. 오늘 나눔 콘서트를 가진 세종 솔로이스트는 오늘 13일 오후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장애우들을 위한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국제사회가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어제 오전 긴급 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 9시 30분, 1월 6일 핵실험 후 불과 한 달여 만입니다. 국제사회도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휴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오전 11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가장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사드로 불리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협의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우려해왔다면서 대북 제재에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의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원은 대북 제재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호전적인 독재자에 의해 겁먹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미사일 방어 능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 일원 한인 단체장들도 어제 후 뉴욕 평통 사무실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뉴저지주의 빈곤층 임대주택 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7월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뉴저지주 상원에서 연장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행되면 약 3천 명의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저지주 상원 소위원회는 4일 주정부 임대주택 지원 프로그램 연장안을 가결시키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이 낮거나 몸이 불편해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지병으로 인해 가족들의 생계를 돌볼 수 없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주정부가 임대료를 임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뉴저지주 복지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오는 7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장안이 통과되면 연간 1,550만 달러가 임대주택 지원 프로그램 예산으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약 3천여 명의 수혜자들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성접촉에 이어 침이나 소변 등 체액으로도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고됐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주에서 최소 50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는데요. 확산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보건부 산하 의료연구소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자의 침과 소변 표본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체액을 통한 사람 간의 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울로 가델라 소장은 특히 임신부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과 키스하거나 컵과 접시 등을 공유하지 않은 것이 안전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이날 브라질에서는 수혈을 통한 감염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브라질 보건당국은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등 총 2명이 수혈로 인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적십자사는 지카 바이러스 발병 국가를 방문했다면 방문 최소 28일이 지난 후 헌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1일 텍사스주에서는 전국 최초로 성적 접촉을 통한 감염 사례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발병 국가를 방문한 남성은 특히 임신부와 성관계 시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유소나 ATM기에서 발견되던 스키밍 장치가 요즘엔 슈퍼마켓 셀프 계산대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신분 도용 위험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슈퍼마켓의 셀프 계산대에 스키밍 장치를 숨겨 크레딧카드나 데비카드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범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키밍 장치를 이용한 신분 도용 수법은 카드를 삽입하는 안쪽 부분에 마그네틱 정보를 잇는 장치와 피놀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촬영해 이를 컴퓨터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나 주유소 등지에서 성행했지만 최근엔 슈퍼마켓 셀프 계산대에서도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키밍 장치는 카드 번호뿐만 아니라 마그네틱 선에 저장돼 있는 모든 정보를 통째로 가져가기도 한다며 똑같은 카드를 복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셀프 계산대 단말기를 유심히 살펴보고 이를 잡아당기거나 흔들어서 스키밍 장치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하고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카메라를 이용한 비밀번호 유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를 때는 한 손으로 가리고 입력하는 게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미 전역에서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플랜에 등록한 주민 수가 1,3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8.5%가 증가했습니다. 2016년도 건강보험 신규 가입 및 변경 신청 기간이 지난달 31일 최종 마감됐습니다. 연방 및 주 자체 건강보험 상품 거래소를 통해 오바마 케어 건보 플랜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 변경 신청한 가입자 수는 총 1,27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5년 총 가입자 수인 1,170만 명과 비교하면 8.5%가량 증가했습니다. 한편 2016년도 전체 가입자 가운데 31.4%인 400만여 명은 올해 오바마 케어 플랜에 처음 등록한 신규 가입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체의 28%는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청년층 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품 거래소별로는 미 전역 38개 주에서 총 960만 명의 주민들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상품 거래소를 통해 가입했습니다. 또 뉴욕을 비롯한 13개 주에서는 총 310만 명의 주민들이 주 자체 건강보험 상품 거래소를 통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뉴욕주는 올해부터 연 가계소득이 연방 빈곤선 200% 이하인 가정에 한해 월 보험료 $20 미만의 에센셜 플랜 보험을 제공했고 이 가입자 수가 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에센셜 플랜은 신청 자격만 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웨체스터 카운티에 위치한 인디언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하수에서 미량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즉각 조사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6일 인디언 포인트 원전 인근 40개의 모니터링 장소 중 3곳에서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유출량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엔터지사는 삼중수소는 원전 근처 지하수가 아닌 일반 지하수에서도 검출되는 경우가 때때로 있다며 삼중수소는 식수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디언 포인트는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25마일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원전이 폭발하거나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 뉴욕시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폐쇄하자는 청원 운동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간 무역 수지 적자 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지난 12월 무역 수지 적자는 434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달러 강세와 글로벌 경제 약세로 미국의 수출은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무역 수지 적자가 43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에 422억 달러와 비교하면 2.7% 늘어났습니다. 달러 강세와 세계 경제 약세 속에 미국의 수출은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인 432억 달러를 약간 웃돌았습니다. 수입은 2,249억 달러를 기록해 0.3% 늘어났고 수출은 1,815억 달러로 0.3% 줄었습니다. 월간 수출 규모는 2012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무역 적자 규모를 보면 대중국 무역 적자가 11월에 301억 달러에서 12월에 296억 달러로 1.6% 감소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연간 대중국 무역 적자 규모는 3,657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적자는 56억 달러에서 63억 달러로 11.1% 늘었고 한국과의 무역 적자 폭은 22억 7,900만 달러에서 24억 9,300만 달러로 9.4% 증가했습니다. 한편 지난 한 해 미국의 전체 무역 수지 적자는 2014년보다 4.6% 증가한 5,31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입학 지원에서 SAT와 ACT 점수 제출 규정을 폐지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규정을 폐지한 대학에 지원자들이 더 몰리면서 동참하는 학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5일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004년 이래로 전국의 대학 145곳에서 SAT, ACT 점수 제출 의무화 폐지를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AT와 ACT 시험은 대학 수학 능력을 가늠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여겨지며 대입 필수 요소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SAT와 ACT 점수 제출 의무화를 폐지한 대학에 지원자들이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면서 동참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폐지를 선언한 워싱턴 DC 조지 워싱턴대의 경우 올해 가을학기 입학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25,4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학 측에 따르면 지원자의 약 25%가 SAT 점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측은 시험 점수 제출 의무화를 폐지하면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 지원이 늘어나는 등 다양한 인재들이 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시험 공정성을 위한 전국센터는 최근 들어서 시험 점수보다는 지원자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선발하는 대학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명절 때가 되면 노인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커질 텐데요. 설을 맞아 LA 한인회관은 어르신들을 초청하고 설 선물을 전달하는 특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성이 가득 들어간 떡국에 훈훈한 정이 오갑니다. 장구가락을 곁들은 흥겨운 공연은 어르신들의 어깨를 들썩하게 만듭니다. 푸짐한 선물과 건강하시라는 설 인사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느새 고향에 대한 향수에 젖은 채 꼭 잡은 손으로 고마움을 전달합니다. 선물도 주시고 쌀도 주시고 우리 주식을 이렇게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떡국을 먹고 이런다는 게 너무 위안이 되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애국가장 와서 한국 사람을 이렇게 베푼다는 게 한국 사람을 위해서 베푼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LA 한인회가 주관하고 MBC 아메리카, 한미은행, 선농단 등이 후원한 설날 잔치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아는 300여 명의 한인 노인들이 초대됐습니다. 이 자리엔 설 명절의 의미를 담아 한인들을 위한 쌀과 김, 생필품 등이 가득 담긴 선물 보따리와 떡국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추운 날씨도 잊은 채 길게 줄까지 서며 참석한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설 분위기를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자원봉사자들도 나눔의 기쁨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하루라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마음의 위로받으시고 고기의 향수를
달려고 오늘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하는 민족 최대 명절 설.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한인들은 따뜻한 나눔의 정과 함께 풍요롭고 훈훈한 명절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새누리 남가주 미래포럼이 회장 취임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재외동포 권익 실현은 물론 유권자 등록 등 제대로 된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가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될 새누리 남가주 미래포럼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래포럼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보수혁신을 통한 대한민국 선진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재외동포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는 새누리당의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정책 후원 단체입니다. 미래포럼의 회장을 맡게 된 배무한 전 LA 한인 회장은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 정책을 고국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남가주 우리 동포들은 보면은 남가주 안에 전 세계 700만 이상의 동포들이 보면은 참정권 하면서 외치면서도 실제로 죽고 나서 그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권익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런 미래포럼 회장을 맡아야겠다는 이 생각에 이번에 미래포럼 회장을 맡았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대신해 재외국민위원회 부위원장인 손인춘 의원이 배무한 회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84명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 좀 교포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도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새누리 국회의원들께서 정치를 책임 있게 잘할 수 있도록 지지도 해주지만 또 잘못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함께 신문 앞에서 요청도 하시고. 선 부위원장은 또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 미래포럼이 다양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동포청 설립 등 재외동포들을 위한 정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포럼은 고문을 비롯해 운영본부장, 자문위원, 그리고 직능별 분과위원회와 본부장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새누리 남가주 미래포럼은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공직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관에 명시한 만큼 재외동포 권익 향상과 동포 정책 건의라는 대의에 걸맞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TVK 뉴스 조한규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발레리나라고 하면 군살 없는 날씬한 몸매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100kg이 넘는 여성들로 구성된 이른바 비만 발레단이 있습니다. 이들이 추는 백조의 호수는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백조의 호수의 잔잔한 음악과 함께 무대에 오른 발레리나들. 그런데 다들 허리는 두툼하고 팔다리는 통통합니다. 소속 발레리나들의 평균 몸무게가 100kg이라는 쿠바의 이른바 비만 발레단. Que seas gordo y que tengas el deseo, la necesidad de expresarte a través del movimiento. No es que tú vengas aquí a bajar de peso, sino que tú vengas aquí a sentirte bailarín. 쿠바에서 발레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 중 하나. 하지만 인구의 44%가 비만이어서 발레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A mí siempre me gustó el ballet clásico. Pero tú sabes, las gordas no bailan ballet clásico. 처음 비만 발레단이 대중 앞에 섰을 때는 무시당하고 야유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거듭될수록 이들의 진지함과 숨은 노력을 알아주는 관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발레의 나라 러시아에도 비만 발레단이 있습니다. 단원들의 평균 허리 둘레는 39인치, 평균 체중은 120kg을 넘지만 유연하고 경쾌한 동작으로 능숙하게 연기합니다. When you come here, you feel beautiful. You feel that people need you. And when it comes to the performances themselves, it's not some amateur thing. It's a real professional production. 뚱뚱해도 우아한 백조가 될 수 있음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면서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Now, when people come in with feelings of dissatisfaction, stagnation, and unhappiness, performing can be a release. You can see the fire in their eyes. They come alive again. 춤을 사랑한다면 몸무게는 숫자일 뿐이라는 이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프로농구협회 NBA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날을 차이니즈 뉴이얼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단순한 표기 오류가 아닌 한인과 다른 아시안 학생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NBA에 즉각 수정을 요구하는 항의 소환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협은 또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도 발표하고 잘못된 관행에 대한 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을 위해 16개 국어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DC 관계자는 일산화탄소 관련 사건 발생이 높은 커뮤니티의 언어를 중심으로 선정하다 보니 한국어가 빠지게 된 것 같다며 한국어 캠페인 진행을 논의하고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산화탄소 중독은 매년 전국적으로 430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한인 20대 남성이 허드슨 강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15분쯤 조지 워싱턴 브리지 북쪽 인근 허드슨 강가에서 아시안 남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팰리세이즈 인터스테이트 파크웨이 경찰은 시신의 지문을 채취한 결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거주하는 26세 김태 WC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코폴라 경찰국장은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타살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6,300만 달러의 복권 당첨 주인공이 약 6개월간 나타나지 않아 복권국이 지난 4일 오후 5시 당첨금 지급을 무산시켰습니다. 이 복권은 LA 세븐일레븐에서 지난해 8월 초 판매됐고 자신을 당첨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지만 복권이 심각하게 훼손돼 당첨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2003년 2,850만 달러의 미청구액 금액 이후 캘리포니아 복권 역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린 가운데 1에서 3인치가량의 눈이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대체로 흐리고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흐린 가운데 가끔 적은 양의 눈이 오고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